마이크 테스트. 경제 지표는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렇게 특정한 이런 흑백 논리 이런 거를 가지고 한 의견을 말하는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초, 중, 고등학교 때 사실 진짜 공부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죠. 중간, 기말고사, 뭐 수능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요약 정리, 뭐 결론 이런 것만 좀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를 볼 때에도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것만 관심을 두는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나와 있는 뭐 감정의 변화, 흐름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에서는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따라다니다가 뭐 투자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이러는데 많은 그 주식 채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회수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상승론자분들은 이런 경제 지표 중에서 자기 의견에 맞는 좋게 나온 지표만 가져다가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론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진짜 나쁜 지표들만 쫙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의견을 뒷받침해줄 경제 지표만 여러분한테 보여다 드리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 이게 선행하는 지표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지표들 중에서 경기 침체나 둔화를 경고하는 지표들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전망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확인을 해 볼 텐데 바로 이제 소비나 고용과 관련된 심리 지표들, 이런 지표들에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런데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번 7월에 발표된 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이게 117로 최근에 쫙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매달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요.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고용, 그리고 뭐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소비,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당연히 현재 상황 지수가 산출을 할 수 있고 또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 응답을 통해서 미래 기대 지수도 두 가지를 산출해 주죠. 노동시장에 조금 중점을 둬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잖아요. 그래서 다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떻죠? 코로나 이후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펼쳐지고 있고 리쇼어링,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기면서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은 뭡니까?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고용이 좋으면 그 소비가 함께 연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뭐 결코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우리가 주식할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면 정상적인 경기의 회복, 성장 또는 뭐 후퇴 과정에서 꽤 좋은 내용들을 우리한테 시사를 해줍니다. 먼저 이게 2007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침체 때는 뭐 당연히 크게 나타나고, 또 많이 떨어진 게 2011년, 12년 이게 유럽발 재정위기 때, 그리고 2015년, 16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중국발 부채 위기, 그리고 뭐 코로나 때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뭐 이거 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경기 회복한 2020년 이후에 2021년쯤에 쭉 올랐다가, 그리고 2021년 거의 뭐 말부터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질 때 주식시장 안 좋았고, 2022년 말부터 2023년 주식시장 좋을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변화할 때 약간 조금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지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거나 아니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거나, 자, 이런 추세적인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이 지표만 가지고 보면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다른 지표들과 함께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론자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2022년 말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꽤 높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세부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현재 상황지수와 기대지수입니다. 최근에 다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기대가 괜찮다, 심리도 괜찮다 볼 수 있죠. 다만 이 설문조사 중에서 소득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향후 임금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 임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점점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계 재정의 상황이 현재 상황은 괜찮아요. 하지만 6개월 이후에 뭐 더 좋아지냐 나빠질 거냐, 여기에 대한 응답에서 6개월 후에는 조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좀 줄었고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조금 늘었어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소득 증가율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응답과도 연결이 있다 보실 수 있어요.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어떠냐,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는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뭐 거의 한 70%를 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올해 초에 이렇게 높았는데 그래도 지금 꽤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뭐 다소 높거나 매우 높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향후 6개월 내에 가장 많이 줄일 소비 그 섹터는 어디냐, 도박이라든가 뭐 복권 이런 쪽도 그렇고, 이렇게 여행이라든가 뭐 호텔, 그리고 레저 이런 부분에서, 엔터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일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부정적이죠. 지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뭐 여행, 서비스, 뭐 레크레이션, 숙박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6개월 후에 가장 많이 줄일 거다, 이런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이 조금씩 나빠진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 가능한 게 뭐죠?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처럼 강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을 다수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심리도 견조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부정적으로 세부적으로 봤더니 임금 상승률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행, 숙박, 뭐 복권, 문화, 레크레이션 등 이런 서비스업 부분의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관찰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올렸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증가율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뭐 4% 후반, 5%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봤더니 그렇게 소비가 나쁘지 않죠.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강한 고용이라는 경제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이 뭐 고용이라든가 소비 관련된 이런 심리적인 지표들은 경제가 회복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런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고용이라는 이런 과거엔 없던 변수,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그대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채널에서 보는 주관적인 관점, 의견을 시원시원하게 좀 듣고 싶으셔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수 선행하는 지표들이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주의를 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게 2007년 12월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폭삭,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기 직전, 바로 2007년 12월의 뉴스 기사인데, 이때도 보시면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소비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고용지표는 경기 침체 직전에는 미세한 변화만 보이다가 침체가 되고 나서야 나빠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자주 보여드리는 이제 실업률 지표 있죠. 이 지표 보시면 세로의 회색 선이 역사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 전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만 나타났다가 막상 침체가 되고 나서야 실업률이 급등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좀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채용 공고라든가 여기 있는 주간, 평균 노동시간 같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좀 더 선행적으로 고용지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용 공고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점점 둔화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단순히 뭐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이런 심리 지표들만 가지고서는 조금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표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다수 지표들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뭐 처음에 그대로 분석드리는 이런 경제지표 분석을 먼저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제 의견,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해요.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해 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